위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었던 동아일보 기자들은 74년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합니다. 그 무렵 편집부 차장이던 안종필은 준간부신분으로 노조에 가입합니다. 유신 정부는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중앙정부 그때 국장이 또 불러서 갔는데 그때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이제 좋은 말로 하면서도 협박을 해서 뭐 좋을 게 없고 그 계속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뭐 협박을 받고 했지만은 뭐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갖다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전혀. 노조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74년 10월 24일 기자들은 마침내 하나된 목소리로 자유언론을 실천하자고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의 자유언론 실천 의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결의했을 때만 해도 그들이 싸우고자 했던 대상은 언론을 직접 통제하고 탄압했던 유신 정권이었습니다. 적어도 사주나 경영진은 자기들 편에서 같이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권과 손을 잡았고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앞장섰던 130여 명 기자들을 한꺼번에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강제 해직된 기자들은 이제 정권은 물론이고 정권에 굴복한 언론사 사주, 이 두 권력 집단과의 힘든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시작한 기자들은 그때 아예 언론사에 상주하면서 일일이 기사를 검열하던 정부 기관원의 출입을 일체 거부하고 자신들의 결의 내용을 그 날짜 신문에 실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합니다. 실랑이 끝에 선언문 전문이 일면에 상자 기사로 실립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자들이 당하고 있던 탄압상이 세상에 알려졌고 자유언론 실천운동은 다른 신문사들로 퍼져나갑니다. 기자들은 날마다 발행된 신문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정부가 내려보낸 지침들을 과감히 깨나갑니다. 신문의 용어부터 이제 바로 잡겠다고 나서서 가령 무슨 일단 벽 깨기 운동, 모든 학생 시위는 일단 이상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실은 유신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막 곳곳에서 시위가 이러니까 그걸 다 일단 이상은 못 쓰게 하니까 일단짜리 전부 모아놓으면 이만큼 되게 할 정도로 일단짜리 뭐. 그리고 무슨 대통령 동정에 관한 별로 중요한 기사도 아닌 것도 일면 왼편 머리에 이른바 로얄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 다 깨겠다. 그러나 간부진을 통한 정권의 검열은 여전히 계속됐고 이런 상황에서 안종필은 만화 고바우 영감 바로 밑에 1단짜리 시국 기사들을 모아놓음으로써 독자들이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날이 전쟁이라고 아마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그만 기사부터 큰 기사에 이르기까지 내냐 안 보냈냐 크게 하냐 적게 하냐 사진을 싣냐 마냐 이런 걸로 해서 늘 그냥 갈등과 이런 다툼이 있었고 자유언론 실천 선언 한 달이 지날 무렵 결국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중요한 시국 기사를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를 놓고 회사 측과 맞서다가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결국 기자들의 요구는 관철되었습니다. 전국 13개 도시에서 열린 천주교 인권회복 기도회 기사가 사회면 머리 기사로 실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언론 실천운동 시작 이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유언론 실천 선언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사들이 동아일보 지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인혁당 관련 기사는 대표적인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인혁당 관련자가 당했던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후속자 가족들의 호소문까지 실었습니다. 진실에 목말라 하던 독자들에게 동아일보는 한 모금 샘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문을 이제 일판 가판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들고 전시목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 가판 파는 아이들이 쫙 와서 기다립니다. 문 앞에 와서. 그러면 이제 발행 부수가 이제 다른 신문들이 되게 적으니까 그 석간들을 여러 신문을 들고 바꾸자고, 하나 하고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아일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밥 먹고 와서 주마. 그러면은 밥 먹고 와서 우리가 보고 나서도 그 새 신문하고 동아일보 우리가 본 신문하고 아이들이 기꺼이 바꿨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동아일보를 독자들이 사랑한 거죠. 박 정권이 반격을 시작한 것은 74년 12월.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동아일보를 아끼던 독자들이 너도 나도 주머니를 털어 텅 빈 광고란을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쏟아진 격려 광고는 넉 달 동안 약 1만 건에 달했고 74년 당시 돈으로 무려 1억 원이 넘는 성금이 국민들로부터 모였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또 신문이나 텔레비나 코주마밖에 없는데 동아일보만 그런 사실 나오는 것인데 아주 얼마나 충대하나. 우리는 그때는 성당 교회보다 더 충대한다. 그래서 아주 오늘까지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용감하게 했으니까. 예. 그때 광고 탄압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사주는 조직을 축소하면서 18명의 기자를 해고합니다. 그런데 해고된 사람들 대부분은 자유언론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기자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3월 10일 기자 2명을 추가로 해고합니다. 우리 스스로 봉급을 깎아도 좋다. 우리 봉급을 깎아줘도 좋으니까 우리 동료 기자들을 해직하지 말고 그대로 가자. 이렇게 회사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기업 분회장하고 지금 광주대학에 있는 그 교수로 있는 박지동 씨라는 두 분을 또 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